바이러스는 체내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할 대상이다. 막 예쁘게 밑줄 긋고 그러지는 않을 거야. 생명체와는 달리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생명체와 달리 세포가 아니야. 스스로 생장이 불가능해. 살아있는 숙주세포에 기생하고 증식함으로써 살아간다. 바이러스의 특징 1번, 2번, 3번. 바이러스는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피막의 유무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집니다. 바이러스 구분할 거죠. 요즘에는 이런 분류 기준이 중요하다고.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는 피막의 바깥에 부착 단백질이 박혀 있고, 뒤에 보시면 그림이 있었나? 어디 있었을까? 아, 여기에서는 그림이 없었네. 그러면 우리 되도 않는 그림 제가 옆에다 자꾸 그려드리고 있었죠.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는 피막의 바깥에 부착 단백질이 붙어 있고, 부착 단백질이 이렇게 붙어 있고, 피막 안에는 캡시드라는 단백질이 들어져 있다. 캡시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들어있다. 캡시드 안에는 핵산이 있는데 핵산이 또 들어가 있고, 이 핵산은 DNA와 RNA 중 하나로만 구성됩니다. DNA 혹은 RNA 하나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갖는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에 어떻게 감염할까? 방금 읽은 문단이 첫 번째 문단, 바이러스의 특징, 바이러스의 구조. 그 앞에 바이러스를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지. 첫 번째 문단은 문제될 게 없어. 이렇게. 다음 두 번째 문단, 이제 무슨 얘기 나와야 돼?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감염하는 방법. 이거가 이제 그 다음인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은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감염하는 방법. 이게 끝이야.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는 숙주세포 수용체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숙주세포 수용체의 특성에 따라서 감염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내가 저기 가서 붙어야겠어 라고 해서 붙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세포에 따라서 달려져 있어. 바이러스는 감염이 가능한 숙주세포와 접촉한 후, 바이러스야. 이렇게 만져보는 거지. 이렇게 내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접촉한 후 끊어. 바이러스 피막의 부착 단백질을 이용해. 요거 있지, 요거. 부착 단백질. 요것을 이용해서 숙주세포의 수용체에 달라붙어. 요 끈끈이로 이렇게 가서 붙어. 달라붙은 부위를 통해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내부로 침투를 하고, 바이러스의 핵산이면 뭐였지? DNA나 RNA라 그랬죠. DNA 또는 OR, RNA가 캡시드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숙주세포 내부로 빠져나온다. 그러니까 이거야. 숙주세포 내부로 빠져 들어가는 애는 얘야. 캡시드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야. 캡시드 뚫고 핵산만 세포 내로 침투하는 거야. 세포 내로. 다른 세포 내로 침투하는 거야. 여기까진 괜찮아? 엄청 천천히 할 거예요. 문제 풀고 틀린 거는 따로 체크해 드리겠지만, 계속 봅시다. 핵산은 효소를 이용해서 복제가 됩니다. 요거 중요 포인트. 핵산은 효소를 이용해서 복제가 됩니다. 그런데 핵산이 DNA일 경우에는 숙주세포의 효소를 그대로 이용하고, RNA일 경우에는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를 이용해 자신에게 맞는 효소를 합성한다. DNA는 숙주세포 효소 그대로 이용. RNA는 숙주세포의 효소를 이용해서 자신에게 맞는 효소 합성. 그러니까 DNA는 세포 안에 있는 그 재료를 그대로 쓰는 거고, RNA는 그 재료를 이용해서 요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또 쓰는 거야. 이때 헥사는 여기 또 시험 포인트. mRNA라는 까먹으면 안 돼. 헥사는 DNA하고 RNA야. DNA 또는 RNA는 mRNA라는 전달 물질을 통해서 단백질을 합성을 합니다. DNA와 혹은 RNA 묶어서 헥사는 mRNA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합성해내. 단백질을 만들어내. 합성이란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단백질을 만들어내. 단백질을 만들어서 어디다 쓰느냐도 중요하겠지. 단백질, 합성된 단백질의 일부는 1번 캡시드가 되어서 복제 핵산을 둘러싸고, 2번 다른 일부는 숙주 세포막에 부착되어 있는 부착 단백질이 될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잠깐 와 볼게요. mRNA를 통해서 뭘 만들어낸다라는 거야? 그렇지, 단백질. 그 단백질을 어디다가 써? 캡시드를 만드는 데 쓰거나 아니면 요거 부착 단백질 끈끈이 만드는 데 쓴다고. 됐을까? 그러면 또 다시 요렇게 또 이해를 할까? 캡시드가 되어 복제된 핵산을 둘러싸고, 이 단백질을 활용해서 1번 캡시드라는 옷을 만들거나, 캡시드라고 하는 캡시드라고 하는 옷을 만들거나, 2번 어떻게 부착 끈끈이 만드는 거라고. 부착 단백질 만드는 겁니다. 부착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단백질이 부착된 숙주 세포막이 캡시드를 감싸서 피막이 되면서, 여기 또 시험 포인트. 단백질이 부착된 숙주 세포막이 캡시드를 감싸면서 피막이 되고, 증식된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을까? 초록색 포인트는 왜 중요한 거야? 핵산이 들어있는 걸 감싸고 있는 캡시드 있지. 이제 이 캡시드가 어떻게 세포 뚫고 나가야 되잖아. 세포 뚫고 나오면서 이 껍질을 지 옷으로 만들어서 겉옷을 입고 또 나온다. 그 얘기. 재건아 괜찮아? 네. 정말 유치스럽게 설명하고 있죠? 이 이상 없어. 주원이 괜찮아? 우리 몸은 위의 과정을 통해서 지속 감염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른 과정을 거쳐 급성 감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제 이 문단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야? 지속 감염과 급성 감염에 대해서 구분하는 거야. 급성 감염은 짧은 시간 바이러스가 감염된 숙주세포를 증식하는 과정에서 숙주세포 죽여. 이거 악질이네. 바이러스가 또 다른 숙주세포에서의 증식을 하며 질병을 일으켜. 너무 악질이라서 방어체계에 의해 바이러스 제거돼. 그러면 씨도 안 남아. 급성. 그러니까 너무 나대면 아예 씨가 말려.
반면에 지속 감염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체내에 잔류해 장기간 숙주 세포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체내의 방어 체계를 회피하며 생존해. 마치 이런 느낌? 이게 연쇄 살인범이라면 이건 자잘한 뭐 사기꾼 정도? 그 정도의 느낌. 바이러스의 발현 양상에 따라 잠복, 만성, 지연으로 나눈다. 세 번째는 뭐야? 문단 내용이 지연 감염 대 급속 감염. 네 번째 문단은 뭐예요? 지연이란다. 누가 지연이래? 지연이는 누굴까? 지속. 네 번째는 지속 감염의 종류와 특징. 세 가지지. 잠복 감염은 얘네는 세 가지나 있으니까 좀 색깔 좀 구분할게요. 잠복은 초기 감염으로 증상이 나타나 한동안 증상이 사라졌다가 요거 시험 포인트죠. 특정 조건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돼. 오해하면 안 돼. 특정 조건이 생기면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는 거지.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돼서 특정 조건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때 다른 같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임에도 첫 번째, 두 번째가 다르게 발현되기도 한다. 잠복 감염은 질병이 재발할 때까지는 감염성을 띠지 않아. 요것도 시험 포인트지. 시험 포인트야. 질병이 재발할 때는 감염성을 띠지 않고 잠복해. 그래서 이름을 프로바이러스라고 부른다. 아주 프로페셔널해. 기회를 봐서 짱 박혀 숨어 있어. 암살자 같아. 만성 감염은 바이러스가 숙주로부터 계속 배출되고 항상 검출되고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가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계속 감염성이 있어. 계속 감염성이 있어.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질병이 발현되거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뒤늦게 발현될 수도 있다. B형 감염 얘기하는 거야. 마지막 지연 감염은 초기에 증상이 없어. 장기간 계속 증가해. 만성 감염과는 달리 반드시 병이 나타나. 이런 이야기. 됐을까요? 어차피 뒤에 문제 같이 풀어드릴 거라서 문제 시간 많이 들이지 않을 거야. 딱 4분 드릴 거예요. 시작! 1번 바이러스가 독립적으로 체내에 문제를 일으키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지. 왜? 숙주세포 이용해야 되니까. 혼자선 아무것도 못해. 바보야 얘. 1번 맞는 얘기. 2번 바이러스의 핵산이 가장 안쪽에 캡시드 가장 바깥쪽에 있다. 캡시드가 가장 바깥에 있다고? 거짓말이지. 누가 제일 바깥에 있어? 피막. 부착 단백질이 제일 바깥에 있지. 그러니까 2번 틀린 이야기 고치고 수정해 놔야 되겠죠. 가장 바깥쪽에는 피막 앤드 부착 단백질. 피막 앤드 부착 단백질. 아우 좋아. 3번 DNA와 RNA 동시에 구성된 바이러스는 없어. 그렇지. DNA와 RNA 중 하나만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4번 바이러스가 감염을 일으키는 시간 체내의 잔류 기간으로 감염의 종류를 분류할 수 있다. 맞고 여기 빨간색 밑줄 외우는 거야. 감염을 일으키는 시간과 체내 잔류 기간. 왜? 요즘 유행하는 문제 뭐라 그랬어? 분류하면 분류 기준은 무조건 물어본다 그랬지. 이거 고3 스타일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외워두는 게 좋아. 5번 바이러스는 감염의 종류와 상관없이
증식하면서 주변 세포를 감염시킵니다. 그렇겠지. 예를 들면 지연 감염 같은 경우에는 감염시키지 않으면서 지 혼자서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5번 맞는 얘기. 34번 적절한 이야기 찾을게요. 1번.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오면 모든 체내 세포를 숙주로 삼아서 아니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와. 뭐라 그랬어? 숙주세포 수용체의 특성에 따라서 라고 해놨으니까 숙주세포 수용체는 특성이 다 다를 거 아니야? 다 똑같아?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세포를 감염시키지는 않아. 1번 틀려. 2번 캡시드는 바이러스로부터 빠져나와. 오케이. 숙주세포 내부에서 효소가 있는 위치에 핵산을 분리시켜 놓는다? 그렇지는 않지. 캡시드에서 누구? 핵산만 빠져나오는 거니까 2번 탈락. 핵산이 DNA로 구성된 경우 위에 필기된 거 봐. 뭐라 그랬어? DNA는 숙주세포 효소 그대로 이용한다 그랬지. 합성 단백질을 만들기 전 추가적인 합성 절차 아니요. 탈락. 그러면 DNA 요렇게 화살표 해놓고 얘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4번 mRNA를 통해 합성된 단백질의 일부는 캡시드를 감싸는 피막이 됩니까? 자, 여기로 와. mRNA로 만든 단백질 합성해서 뭐 한다라 그랬어? 캡시드를 만들거나 부착 단백질 만든다 그랬지. 피막 만들지 않아. 그러니까 4번 틀려. 그럼 옆에다가 또 뭐라고 고쳐놔야 돼? mRNA를 통해 합성된 단백질은 1번 캡시드를 만들거나 2번 부착 단백질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야지. 피막을 만들지는 않아. 그러면 궁금하지. 피막은 누가 만들어? 체크. 피막은 누가 만들어? 단백질이 부착된 숙주세포막이 캡시드를 감싸면서 피막이 되는 거지. 숙주세포막. 요렇게 화살표. mRNA를 통해 합성된 단백질의 일부는 다음 감염에서 숙주세포가 달라붙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머, 숙주세포와 바이러스가 달라붙는 과정에서는 누가 쓰이지? 요거 부착 단백질이 쓰이지. 4번이 왜 틀렸는지 체크하면 5번은 정답 나타나지. 답은 5번. 35번 잠복은 만성과 달리 초기에 감염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괜찮아. 기억과 달리 니은은 그렇지. 만성은 감염 안 나타날 수 있어. 2번 기억 디귿은 감염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된 후 감염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지연 감염 어때? 한참 시간 걸리죠. 기억도 어때? 초기 감염으로 증상이 나타나는데 다시 질병 재발할 때까지는 애가 잠잠해. 질병 나타나기 전까진 둘 다 잠잠해. 맞아. 3번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 급잠복에선 숙주세포를 제거하며 웃기지 말라 그래. 왜? 숙주세포를 제거하는 건 급성이고 기억, 니은, 디귿은 전부 다 누구야? 지속이야. 아예 동네가 달라. 그러니까 4번 하면 안 되지. 어느 누구도 3번 하면 안 되지. 어느 누구도 숙주세포 제거하지 않아. 디귿보다 기억, 잠복은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종류가 더 많아. 기억은 두 가지 나타날 수 있어. 디귿은 증상이 하나뿐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고치면 되겠네. 기억은 최대 두 가지. 디귿은 질병의 종류 한 가지. 맞아. 5번 니은 만성은 감염 이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잔잔한 시간이 있어. 그렇지. 니은도 어때? 질병 나타나지 않고 잔잔한 시간이 있어. 디귿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 잔잔한 시간이 있어. 둘 다. 그러니까 정답 3번. 뒤에 한 문제만 더 하고 문제 풀 시간 드릴게요.
바이러스 감염 예방으로 활용된 방역용 화학 물질에는 대표적으로 알코올 화합물인 고농도 에탄올 1번, 글루타로알린헤이드 2번, 하이포염소산 소듐 3번, 고농도 에탄올은 얘네도 색깔 구분할게요. 지질을 용해시키고 단백질을 변형시킨다는 특징이 있어서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피막으로 둘러싸인 바이러스의 효과가 크다. 이렇게 아예 옷을 벗겨버리는 거야. 하이포염소산 소듐은 체크. 캡시드를 손상시켜 안에서부터 파괴시켜 바이러스를 파괴하거나 감염력 잃게 한다. 마지막 세 번째, 알킬 화재의 종류인 글루타로알데하이드는 알킬 작용기를 DNA, RNA에 결합해서 핵산을 변형시켜 아예 내장을 파괴시켜. 1번, 알코올 화합물 이용하면 뭐라 그랬지? 옷을 벗기는 거야? 바이러스 종류와 상관없이 큰 효과? 아니, 누구? 여기 피막으로 둘러싸인 바이러스만 피막이 있어야 돼. 벗길 옷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1번 틀려.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네. 알코올 화합물 이용한 방역물. 피막 있는 바이러스만. 2번 알코올 화합물에 노출된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에 달라붙은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렇지. 피막 바깥에 부착 단백질이 있는데 부착 단백질도 손상이 되겠지. 괜찮아. 옆에다가 또 이렇게 쓰면 되겠네. 부착 단백질 손상. 3번 하이포염소산 소듐 민트색 핵산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 이름이 뭐지? 캡시드. 캡시드의 기능이 상실됩니다. 맞지? 4번 글루타르알데하이드가 캡시드 안쪽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방역 효과가 적을 겁니다. 그렇겠죠. 바이러스 내장을 터뜨려 버리는 건데. 글루타로알데하이드는 바이러스에서 효소를 합성하는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렇지. 효소 합성은 누가 하는데? 효소의 합성은 핵산에 의해서 해상이 되는 건데 핵산을 변형시키는 거니까 그럼 지문 위에다가 또 다시 써. 효소 합성. 핵산이 하는 일은 이거다라고요. 됐을까요? 네. 일단 정지.